인천환경공단의 최계훈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올웨이즈 인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웨이스 인천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인천의 환경이라든지 또 저희가 있는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환경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지만은 오늘 뭐 오신 김에 시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알고 넘어가죠. 뭐 네. 일단은 저희 방송에서 섭외를 드렸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제 우리 뭐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동안 또 전공으로 하기도 하고 또 제 일이니까 쉬웠는데, 배칠수의 음악 이제 올웨이스 인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음악에 대한 것, 또 제가 또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폭넓지 못한데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 제목이 왜 올웨이스 인천이잖아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올웨이스 환경. 모든 것들은 환경과 다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제가 그냥 자신 있게 나왔고요. 또 진솔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정말 딱 맞게 오셨네요. 오셔야 할 곳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이제 왜 얘네가 날 나오라는 거야. 그랬겠지만 거기다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뭐 노래 몇 곡 선곡하셔야 되고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숙제를 주고 그래? 지금 아까 문화적으로 저는 약해요 그러셨는데 선곡해주신 곡들 제가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 저 좋은 곡들 아주 뭐 덕분에 오늘 또 잘 듣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인천환경공단의 최계훈 이사장님과 인천의 환경에 대한 많은 얘기 나눠볼 건데요. 우리 인천 가족 여러분들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시고 가신다고 하니까요. 민원 있다면 민원 주도 되고요. 또 궁금한 얘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보내주시면 100원의 정보용료 드는 샵 9070번 문자 있고요. 이제 어플의 보라톡 게시판, 또 깨톡의 친구 추천해서 채팅,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잠시 뒤에 얘기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노래를 듣기 전에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공식적으로 이제 막 뭔가 갑자기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천환경공단 뭐 하는 곳일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인천의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하수라든지 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초시설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인천의 유일한 환경 전문 공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좀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은 왜 님비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른 건 다 있어야 되지만 내 집 옆에는 좀 없어야 되는 시설들이 주로 이제 환경 시설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더 깨끗하게 만들고 처리하고 또 필요할 때 다른 자원으로 만들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공단이 인천환경공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인천의 환경에 대한 정책을 만들거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인천시가 책임진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책임은 인천환경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올웨이즈 환경,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 환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인천에 관한 아무튼 그 환경 관련 모든 것들은 다 인천환경공단에서 그렇습니다. 함께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뭐 위탁받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은 그걸 넘어서 이제 지금 환경이 과거보다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 올해도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 기후 변화가 다 환경 변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과거는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또 전염병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 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가뭄 나고 이럴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거기다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행동하는 또 활동하는 또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게요. 아주 뭐 깔끔하게 만족감을 주기에는 힘든 분야이긴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그리고 추이를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거를 더듬어 미래를 유추하기가 네. 너무 어려운 분야가 환경 분야 같거든요. 속도라든지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이리저리 막 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보면 이제 비가 오는 것도 사실 뭐 그걸 어떻게 모르잖아요. 작년에 왔던 게 똑같이 올 수도 없고 그건 이제 무작위로 온다고 얘기하고 오로지 아는 거는 누구만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적인 얘기라 제가 지금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무작위로 오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 미리 이제 비가 오면은 어딘가 이제 흘려 보내야 되니까 네, 네. 그걸 다 땅 속에 묻는 것도 제대로 크기도 맞춰서 너무 크게 묻혀도 안 되겠고 또 너무 작으면 좀 부족하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왔을 때 대비할 수도 있어야 하고 네. 그것 때문에 뭐 다른 환경을 막 부수거나 네. 파괴하거나 이래도 안 되겠고 지금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만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검토도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해서 많은 분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거버넌스처럼 또 서로 협력해서 또 방안을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수행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만족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글로벌 도시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맞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또 미래 세대한테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나 또 그런 것이 우리 세대에 대한 큰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 완벽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싶은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네. 자, 이 참 복잡해요, 사실. 예, 정말 머리 아픈 일인데. 네. 자, 인천환경공단에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직장을 선택하셨으며, 네. 예, 이거 참 들어만 봐도 쉽지 않은 길인데, 직원들 자랑 좀 해주세요. 우선 뭐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공사, 공단 이런 공직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직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이제 환경이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가고 싶지 않고 네. 또 손대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좋게 만들고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또 미래에 대해서 활용도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선 사명감이 남도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까도 제가 인천의 환경을 전무로 하는 공기업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못하면 하지 못한다. 네, 그거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있기도 하고 또 과거보다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느 정도 있냐면 머리에 생각하는 것도 이제 밖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 산업이 과거에서 어떤 아날로그형이었다면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해서 그것들을 훨씬 더 첨단 공장과 같은 것을 통해서 또 깨끗하게 만들고 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기술 가진 기술자들이 많이 있다. 네.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시민들이 자는 동안에도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가 그렇죠. 24시간이 나오니까 네. 그렇고요. 또 쓰레기도 또 24시간 돌아가야만. 왜냐하면 소각장 같은 데에 한번 불을 태웠다가 끌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내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조금 열악하고 또 환경적인 그런 근무 조건은 그다지 이제 좋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그런 공기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환경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자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해서 정말 제가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문득 그 사명감으로 뚫뚫 뭉치신 이사장님 같아요 했었는데 그러한 분들의 또 장이시니까 네. 그럴 게 당연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이게 쑥 들어가는 건데 어찌 보면은 네, 이게 네. 쑥 들어가는 건데 네. 환경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세요? 공단 밖에 즉 직장 밖에서 실생활에서
예. 네,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말 행동을 깔끔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이제 물을 전공을 했었고 물 중에서 이제 물이 어떻게 떨어지고 그걸 뭘 어떻게 깨끗이 하나 이런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천 환경공단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물을 이제 다루고 해결하는 많은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제 역할을 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과거도 해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물포럼이라는 것들이 세계의 많은 그 기술자들 또는 전문가들과 합해서 이제 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데 저 고문 역할도 하기도 하고 한국의 이제 환경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모이는 한국 환경 한림어른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또 위원으로 또 활동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좀 보면은 왜 이제 주변에 하천이라는 것도 있는데 왜 지저분한 거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깨끗한 하천을 원하잖아요. 왜 서울의 청계천에 있듯이. 그래서 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복원위원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도 했고 또 인천에 왜 몇 년 전에 적수 사태라고 났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는데 기억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적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에 관한 인천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또 해결하는데 역할도 좀 해왔고 과거도 했지만 지금도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안 되는 분이셨어요. 자, 우리 저 이사장님께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도 역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환경 얘기하다 보면은 물 그리고 공기 뭐 이 정도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물이라는 게 사실은 아래로 쭉쭉 계속 내려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도 조금 더 부피 있게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 면에서 볼 때 공기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야말로 정말 환경 그 자체에 팔알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환경공단에 오셨어도 어떤 저 과거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연결성이 있고 아무래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복지는 깨끗한 물 그리고 맑은 공기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복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전공을 한 계기가 돼 있고 대개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 수도라든지 또 댐이라든지 물에 대한 그런 계획도 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물 전문 공기업이죠. 근데 이제 인천환경공단은 그 중에서 이제 하수도라든지 또 물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한쪽에는 이제 상수도이고 저기 하수도이고 이렇게 다르지만 여전히 동등한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CEO라가 이제 그쪽의 CEO나 또 이쪽의 CEO나 이제 그 스태프들과 또는 직원들과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주어진 여건을 잘 해나가느냐 이런 것들은 경영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대신 이제 거기는 좀 전국적인 거고 여기는 인천이니까 조금 더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름은 좀 있습니다. 네, 또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이 또 에너지가 생기실 것도 같고 그간에 또 노하우를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실은 얘기를 좀 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기 특히 물 무섭죠. 얘기하면 할수록 무섭습니다. 이런 건 뭐 한 시간을 뭐 몇 시간 내 갖고 얘기를 해도 부족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어렵게 낸 시간인데 벌써 이게 절반이 끝나가지고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3부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내드렸던 이제 숙제 뭐 선곡 이런 거 좀 골치 아픈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결은 해 오셨는데 첫 번째로 들을 곡이 존 덴버 이러니까 뭐 진짜로 왠지 그 이상하게 환경이랑 연결돼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어떤 곡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년 때 아무래도 좀 좋아하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경기도 화성에 아주 조그만 시골에 살았는데 제 집이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그런 곳이었고 작은 하천들이 쭉 연결돼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도 잡고 또 헤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수영이라고 해서 이제 있지만 그런 걸 친구들하고 같이 잡으면서 또 어린 시절을 지냈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 이제 작은 학교니까 네. 정말 친구들하고 정말 지냈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향을 생각나기도 하고 네. 경쾌한 리듬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 곡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 화성의 내 자란 마을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네. 자,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를 청하셨거든요. 자, 이 곡을 함께 들으면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부 양희은의 아침 이슬 들으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이 곡도 이사장님이 추천해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양희은이란 가수도 좋아하지만 대학생 때 이제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제가 한 2012년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왜 제가 물 전공을 이렇게 했는데 물 쪽에서도 가장 큰 그 행사, 저 심포지엄이 세계 물 포럼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5년에 열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네. 이제 사전 회의를 해서 이제 서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그것을 유치해야 된다 이제 하는 막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다 하고 유치전을 막 네 할 때. 유치전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그 와이너리에 이제 그 포도원에 네네네.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저희들이 있을 때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쭉 모여 있을 때 마침 거기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아내가 이제 피아노 이렇게 전공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 피아노를 아침 이슬을 이렇게 쳤고 네, 네. 마침 이제 그 당시에 한국물포럼의 총재이셨던 박은경 총장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네. 이 노래를 그냥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네네. 이제 다 같이 즐겼고 그 다음 이제 이분이 다 이제 세계 물포럼이 다 끝나면서 세계 물포럼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유치를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어떻게 했나를 책으로 쓰셨는데 이 내용을 쓰셔서 책에 온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 교수였습니다만 교수의 아내가 네. 이것도 쳐가지고 네. 또 일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써서 제가 또 그런 걸 같이 좋아하는 가수와 또 그런 내용도 있어서 이번에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잊으실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덕분에 이 버전도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기타만 가지고 초창기 부른 버전 같은데 네. 저희도 함께 잘 들었습니다. 자, 얼른 좀 광고 갔다 와가지고요. 질문들 문자 주신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여쭤보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많았는데 요 질문 또 다 드리고 하실 말씀 다 하시자면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추려서 일단 해보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죠 뭐. 예, 편한 대로 주시고 또 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대답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836님이 아까 사실은 보내놓으셨거든요. 문자를.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연수구 사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늘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우선 뭐 인천 네. 환경공단이 이제 미세먼지를 그 책임지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아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그것들을 이제 그 도로에 이렇게 뿌리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잘 아시지만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이슈들이 있죠. 예, 네네. 예. 교통이라든지 또 산업시설에서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또 대책이 있으면 또 함께 정부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면 같이 한번 실천도 해서 그것들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기상천외한 뭐 과거 같았으면 장난처럼 보일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도 뭐 가끔씩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뭐 신기한 걸 해서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서히 우리 안에서 작은 요인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결국 우리가 다 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7836님께는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 될까?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네. 예,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봄철 특히 이제 많이 좀 그러는데 또 좀 이렇게 또 늦가을 겨울 해서 이런 시즌에 또 한번
그게 몰려오게 되면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밀도가 더 저 깊은 것도 같고 더 괴로운데 그저 일단은 지금은 뭐 올해는 좀 그런 날들이 좀 많이 없기를 우선은 또 바라봐야 되겠죠.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동네 뭐 이런 얘기들 5674님도 뭐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또 이사장님한테 그 어떻게 해주세요 할 문제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해주셨던 얘기 중에서 이제 어디 보자 자원순환센터 쪽에 일을 네. 좀 해보면은 그 이제 실은 뭐 그 소각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순환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에너지원으로도 또 활용이 되고 그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난방과 뭐 전기 네. 뭐 해서 이렇게 좀 또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죠. 네네.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는 소각만 해서 끝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사회가 자원이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소각해서 나오는 것들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해서 모든 것들을 새로운 것 환경을 좀 해치지도 않고 이것들을 계속 활용한다는 의미로 해서 자원 순환 센터라고 얘기하고 그런 네. 사회를 순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가정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한 850도 내지 950도 이렇게 높은 온도로 태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이 나오니까 그 열을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열을 회수를 합니다. 그 회수해서 그들이 전기를 생산을 하든지 또는 이제 그 열을 난방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또 나오는 그 일반 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네, 그렇겠죠. 네. 바닥재라고 또는 비산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건설 그 자재로 순환 자재를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각장을 자원 순환 센터다. 이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기능 자체를 뭐 태워 없애는 것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이 의외로 와 청결하게 시스템이 돼 있고, 네. 야 이거 그냥 막 불태우고 막 이거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그 매점 뒤에 그 쓰레기 태우는 곳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전혀 아니네 하고 놀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제가 인천환경단 이사장이 되면서 저는 주민들과의 또는 우리 그 관계 기관들하고 굉장히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고 이제 이른바 큰 공장처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이게 왜 이렇게 보시면 감각적으로 정말 뭐 냄새도 많이 나고 엄청나게 오염물질이 많을 거야 해서 다 싫어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어쨌든 시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좀 알려야겠다. 그런데 이제 과거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오시면 우리 그 공단의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다 말고 그걸 설명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또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고 전문적이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학로를 다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네. 이제 그 견학로를 만들고 그래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 환경 해설사들을 이제 40분을 이렇게 3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양성이 됐고 40분을. 네. 이제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현재까지 7월 1일부터 이제 오시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까지 보니까 11,500명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셔서 이제 느낀 걸 굉장히 한 두세너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걸 보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 양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오염 물질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또 놀랍니다. 이게 큰 공장이군요. 또 냄새도 없고 또 오염 물질도 적고
거기서 다이옥신이라고 해서 왜 과거에 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몸에 발암 물질 네. 이제 많이 들었죠. 있었거든요. 다이옥신. 네. 이게 이제 기준치보다 우리나라 기준치는 세계 기준치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엄격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기준은. 네네.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놀라시고 네.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교육의 효과도 좀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이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정말 늘어야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바뀔게요. 아이들은 저 그렇게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모든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네. 정말 오셔서 저희 그 청라 지역도 있고 네. 또 송도 지역도 있어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좀 느끼시고 네. 또 관과 합해서 또 필요한 그 쓰레기에 대한 처리도 하고 또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두 측면이 이제 문득 떠오르네요. 말씀드리니까 한쪽은 이렇게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강화된 요건 안에서도 잘 해내고 있고 또 에너지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뿌듯하구나 네, 느끼실 수 있겠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렇게 많아?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네. 내가 버린 것도 여기 있는 거 아니요? 뭐 그런 느낌도 또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투더리님도 글 주고 계시고 4671번으로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버린 만큼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데 서로 우리가 조심해야 후손들은 그래도 깨끗한 환경 속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셨는데요. 이제 제가 미추홀구의 구도심에 제가 삽니다. 네. 꽤 오래 살고 있는데요. 일들을 마치고 이제 제가 집에 보통 가면은 뭐 애들 또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래요. 제가 밤까지 항상 바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하여간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대가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인데 그 시간에 보통 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고 이제 치우시는 업체에 또 이렇게 다 그 구역들이 있잖아요. 네. 작은 이제 소형 트럭으로 이렇게 싣고 가시고 하는데 뭐 원래는 어디다가 두게 돼 있는 그런 거를 차치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밤중에 이렇게 차들도 별로 없고 왕래하시는 분도 별로 없을 때 동네를 쓱 들어가다 보면 그 양이 좀 무섭습니다. 매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도 쓰레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럼 꾹꾹 눌러서라도 내가 내보내야 되나 그런 그 뭐랄까요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압박감이 사실은 느껴지거든요.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네. 조금은 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환경이라는 거는 결코 어느 한 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을 시키는 것. 아까 이제 하수도 말씀드렸고 쓰레기도 네. 발생을 하는 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생이 됐다면 잘 모아놓아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저기 놓게 되면 네. 그 다른 환경은 문제니까 그걸 이제 모으고 그리고 또 운반하는데도 중간에 막 이렇게 뭐 물을 떨어뜨리거나 뭐 흘린다거나, 뭐 예, 이런 건 안 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게 되면 우리 처리장에서 더 과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도 이제 그냥 무조건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재활용하도록 하고 깨끗이 씻어서 버리고 라벨 다 띄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아직도 이제 그러지 않으셔서 네. 그것들을 재활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 손이 가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집은 설거지 해가지고 그거 버리는데. 그게 이제 그 시민의식인데 그 네. 환경의식이 좋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시민들이 그게 바뀌어가는데 아직도 이제 같은 환경으로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 길게 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어느 한쪽만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드는 것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가는 것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좀 높이자. 그건 또 교육도 있고 지금과 같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하고 네. 해결 방법도 사실은 나는 이것만 하면 끝나.
뭐 움직이는데 여기까지만 갖다 주고 끝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갖다 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데 좀 하도록 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바닥재라든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른바 재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걸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이렇게 환영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써주는 분이 있어야죠. 네, 그렇죠. 소비재가. 그렇죠. 제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 가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큰 쇼크를 통해서 훨씬 더 그런 방향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걸 소비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lways 아까 환경이라고 했지만 환경은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서로 비난보다는 따뜻하게 협력하고 또 해결 방안을 조금 더 받으면 찾아서 좀 같이 가는 이래야만 환경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입니다. 환경 선진국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또 미래 세대들한테 좋은 환경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이 환경 관련 또 쓰레기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다큐를 제가 그 나레이션을 하면서 구경을 전 이제 그 일을 하니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독일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잘하는 나라에 들어가고고요. 맞습니다. 시민 의식도 한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설거지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뭐 색깔별로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분류하는데 비용, 그렇습니다. 미처 안 씻어진 것도 씻는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가져다가 재활용하는 것이 어느 면이 이익이냐 아니냐에 따져서의 부딪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우르르 가서 다 태워져 버리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혹시나 태워지더라도 아 저게 태워지니까 나 이제 안 할래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요. 예, 이게 훈련이 좀 더 돼서 점점 더 좀 깔끔하게 나가고 했을 때는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충분하게 이제 우리 시민 의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일 1,000톤이 좀 넘습니다. 일 1,000톤 그러면 어려운데 이제 트럭으로 보면 5톤 트럭으로는 200대가 넘은 거고요. 10톤 트럭은 100대가 넘은 거죠. 하루에 나오는 양들이. 그렇지만 이것들은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재활용해야 될 부분도 좀 많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민의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쓰레기를 좀 줄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왜 우리도 쓰레기를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것보다는 야, 요렇게 하면 쓰레기를 좀 덜 만들 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해도 뭐 태울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단 몇 퍼센트라도 10% 줄여도 100톤입니다. 대단히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히 큽니다. 100톤짜리 그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뭐 1,000억 이상의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민들이 그거를 줄일 수도 있다. 우리 세금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사장님? 네. 끝났습니다. 아, 뭐 그렇습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갔군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저 서울시와 인천 사이의 그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 곤란한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사장님이 살려드렸네. 자, 다음엔 꼭 제가 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저 이사장님의 식은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 오늘 시간 이렇게 돼서 아쉽지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휘트리님이 지금 그래요. 지금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방금 문자 하나 주셨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딱 이거거든요. 개개인의 의식 전환 및 개선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치수님처럼 일회용기도 음식물 안 남게 설거지까지 해서 버리는데 간혹 남은 음식물까지 그대로 버려진 걸 보면 무건수행 중이던 주지스님도 순간 막말 나올 것 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러셨는데 진짜 이해합니다. 진짜로. 아이고. 자, 이런 생각들을 함께 공유해 주신 분들이 함께 지켜보시고 들어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내드리면서 음악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아다지오
이거 신청하셨거든요. 지금 예. 음악 나오니까 살짝만 설명해 주시고 인사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부족하니까 예. 이제 음악을 전공한 아내가 무조건 클래식을 가기는 어려워서 네. 집안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놓으면서 제가 네. 이제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같이 이제 틀어놓고 같이 오손도손 얘기할 때 네. 많이 듣는 그런 노래라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좀 입문 한번 해보죠. 뭐. 네. 자, 오늘 저기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최계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갑자기 보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좋은 기회 주셨고 네. 또 앞으로 또 이렇게 그 생활에 대한 환경 문제는 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많은 그 방향이 많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네네.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려서 네. 함께 해결하도록 이런 것이 저는 선진 도시이고 또 저희 인천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또 좋은 기회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